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신 대비 옛날 줄줄이 유형 13번 들고 찾아온 소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항등식을 주제로 한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항식 px에 대하여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px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p 4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 섣불리 어떻게 출발할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건 항등식 문제고요. 항등식은 미정계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미정계수법 중에 어떤 미정계수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 판단이 쓰시나요? 자, 이 문제는요, 좌변에 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보이고 또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보이죠. 자, 그런데 px는 몰라요. 이 px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수비교법이 아닌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는 문제 맞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 까다롭다기보다는 수치대입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 잘 보세요. 저라면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함께 쓰겠어요. 자, 계수비교법을 함께 쓴다. 먼저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좀 김이 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우선 오로지 수치대입법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치대입법만 가지고 푸는 것과 계수비교법을 혼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수치대입법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보이실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이 0이니까 우변 보세요. 우변을 한번 보세요. 우변엔 4차식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있고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 값은 0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식을 1번 식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또 뭘 대입할까요?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아, 이 문제를 처음 본 친구가 아니라면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지 말고 x제곱에 3을 대입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냥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한다고 할게요. 물론 마이너스 루트 3도 가능하고요. x제곱에다가 그냥 통째로 3을 넣어요. 이것도 가능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했더니 역시 좌변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2식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1식과 2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자, 1식과 2식을 연립하면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등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a와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또는 뭐 a, b의 곱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문제는요, 다항식 px를 구해서 x 자리에 4를 대입하라,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줄 보고 계신 이 식에서 px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로지 수치대입법 하나만 가지고 푸는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우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을 먼저 전개해서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으로 풀어줍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뭘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px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px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3차 식을 우변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하하, 이 세로 나눗셈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시간 충분하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px가 어떤 다항식인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수치 대입법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불편할 거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좀 불편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 세로 나눗셈을 일단 보류를 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방법 2는 뭐냐면 역시 수치 대입법만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수치 대입법만 활용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방법도 역시 수치 대입법 하나만 가지고 풀 거예요. 아직 계수비교법의 도움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P4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요. 그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이 식의 x 자리에 바로 4를 대입합니다. 자, x에 4를 대입하게 되면요. 차례로 넣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5, 그렇죠? 그 다음,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 4, 16, 마이너스 3이, 13, 그렇죠? 그 다음에 px의 x자리에 4를 대입하게 되면 맞아요. p4. 자, 이제 우변에도 4를 대입할게요. 첫 번째, x가 4니까 4의 4제곱이면은 그렇죠. 256이겠네요. 256. 자, 또 여기다가도 4를 대입하면 4의 세제곱이니까 네, 맞아요. 마이너스 64. 자, 마지막으로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은요. 256 빼기 64 더하기 3이니까 이게 얼마죠? 195가 되네요. 그렇죠. 195가 되고요. 자, 답 다 나왔어요. 이제 P4를 구하기 위해서 195를 65로 나눠줍니다. 자, 나눠질 겁니다. 나눠질 거고 정답은 3 하고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방법도 역시 수치대법 하나만 가지고 풀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금 불편한 데가 발생했죠. 어떤 거죠? 자, 숫자가 좀 커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큰 숫자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답은 나왔지만 또 뭐 256 빼기 64 더하기 3 요거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195를 65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어딘가 뭔가 모르게 조금 좀 그래요. 그쵸? 자, 이제 방법 3을 말씀드릴게요. 계수비교법에 도움을 받자라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풀이 과정이. 자, 방법 3 들어갑니다. 자, 방법 3. 계수비교법의 피처링을 좀 받아봅시다. 어떤 거냐면요. 자,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려면 일단 전개를 해서 좌변, 우변의 동량의 계수를 서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px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px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수 비교를 하죠? 그러나 잘 보세요. 좌변을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이 3차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변을 좀 보세요. 우변은요. 자, 4차식입니다. 그렇죠. 차수를 잘 보니까 px가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px가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등식은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px 자리에 선생님이 지금 mx 플러스 n을 집어넣었는데 문제 잘 보세요. 문제 보면 a와 b가 있잖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문자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mx 플러스 n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계수 비교해야 되니까 좌변을 전개해야겠죠? 네? 맞다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좌변에 첫 번째 가로의 x와 두 번째 가로의 x제곱과 세 번째 가로의 mx 이 세 개가 만나서 곱해지면 우변의 x 4제곱이 되죠. 그렇죠. m이 보이죠? 바로 m의 값은 1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좌변에서 첫 번째 가로의 상수항 1과 두 번째 가로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3과 세 번째 가로에 있는 상수항 n의 곱이 자, 우변의 상수항 3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할 수 있죠. 오호라, px가 바로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x에 4를 대입하게 되면 p4는 3이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유형 13번. 자, 항등식을 활용하는 문제에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항등식이라는 단원에서 수치대법과 계수비교법을 공부를
공부를 하죠. 그런데 문제를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혼용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수치대입법 하나만 가지고 또는 계수비교법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려 하시지 말고요.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령을 좀 피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좀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늦춰지고 있고 또 그만큼 중간고사도 좀 더 아무래도 좀 미뤄지겠죠. 그래도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 시간이 50분을 주는데 결코 그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를 대비를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형 13번 13번째 문제와 함께한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는 또 14번째 문제 싸들고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